청정 계곡 보관 사업으로 도민에게 깨끗한 계곡을 돌려준 경기도가 이번에는 청정바다 만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일부 지사는 26일 화성시 제보도를 방문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지역주민 간담회를 열고 해수욕장 파라솔 불법 영업 단속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경기바다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1370만 경기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단속을 추진하고 바닷가와 연안에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처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제보도 바닷가의 불법 시설물 단속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지역 주민과 함께 바닷가 쓰레기를 줍기도 하는 등 경기바다 가꾸기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지난해부터 계곡 불법 시설물과의 전쟁을 벌여온 이재명 지사는 최근 경기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어린 물고기의 포획 등 불법 어업행위 단속을 시작으로 화성, 안산 등의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파라솔 및 불법 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을 병행한다. 지난해 살기를 마치고 현재 건조 중인 경기바다 청소선의 완공도 앞두고 있다. 140톤급 A 청소선이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경기도 바닷속에 있는 폐허구, 어망 등의 해양 쓰레기를 도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편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 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 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식 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음은 공공배달앱 뉴스입니다.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 모집을 지난 25일 마감했다. 제안에는 KB은행, NHN페이코, 인터파크, 코나아이 등 대표기업 10개를 포함해 총 56개 업체가 참여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공공배달앱은 공공이 민간 시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화폐와 같은 공적 자산을 활용해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인프라 시각에서 공공배달앱 개발을 약설한 바 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이번 모집을 성황리에 마감한 것에 대해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시장성과 최근 코로나19로 대폭 성장하고 있는 오토옥 시장에 뛰어들 기회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모집에 참여한 10개 컨소시엄 중 서류 심사를 통과한 7개 컨소시엄은 오는 7월 3일 IT, 경영, 홍보, 산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집한 공공배달앱 시범 운영지역 참여 등록도 마감됐다. 참여한 지자체는 화성시, 시흥시 등 총 6개로 경기도 주식회사는 이 중 일부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 사업을 9월경 시작할 계획이다.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는 컨소시엄 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기업들의 열띤 문의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라며 경기도의 지역 화폐와 데이터의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녹여 성공적인 배달앱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점화된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관련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데 취지를 뒀다. 다음은 대북전단 살포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직접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사건을 병합해 총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 아래 해당 사건을 지난 26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 의뢰를 받은 후 26일 해당 단체의 사무실을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고압가스법, 기부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했었다. 그동안 도는 파주 월록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단 살포 흔적에 대한 수색과 탐문을 실시했다. 또 24일에는 관련 단체 대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 요구를 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도는 사건 이첩을 했지만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 남부, 북부 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및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뉴스입니다. 경기도 29개 시, 군 임야 일부 지역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73배, 과천시 면적 6배 규모로 도는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에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 거래액이 최근 2년간 1조 9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 사업지구와 일반 정비 사업지구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 군, 관할 등 기소 및 관계부처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 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쪼개기 편법 분양 변형 방치하면 안 되겠지요.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 뽑겠습니다라며 기획부동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